안녕하세요. 메가전 클라우드의 강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그 메가전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AI 플랫폼 센터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AI 플랫폼 개발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저희가 AI의 자원을 한계를 뛰어넘는 하이브리드 MLOps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네, 저희 센터를 우선 먼저 간략하게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하이브리드 AI 플랫폼 센터하고 지금 저희 오늘 NHN 클라우드 서밋에 참여하고 있는 K 클라우드 센터의 두 개를 일단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AI 플랫폼 센터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룹과 AI 플랫폼 그룹 두 개의 그룹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룹에서는 델이라든지 VMware라든지 VMware 탄주 같은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시스코 머라키 그리고 백업 같은 빔 백업 같은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또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퍼블릭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그 테크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AI 플랫폼 그룹에서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틸다 AI 플랫폼 개발하고 구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엘라스틱 서치 에코시스템을 딜리버리하는 엘라스팀 그리고 GPU와 같은 AI 엑셀레이터인 영국의 그래프코 IPU를 딜리버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학습하다 보면 그 대량의 고속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웹카 스토리지 그리고 빅데이터에서 분석의 속도를 향상시키고 정말로 많은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할 수 있는 GPU 기반 데이터베이스인 스크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 클라우드 센터에서는 뭐 NHN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3사의 클라우드에 대한 세일즈뿐만 아니라 MSP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는 네 가지 핵심 비즈니스를 고객께 전달하고 있는데요. AI와 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더나이즈하는 그런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들을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임무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엣지 단에 필요한 모든 그런 토털 패키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까 설명드린 그 AI 플랫폼 그룹에 마틸다 랩 팀이 있는데요. 마틸다 랩은 그 AI의 전문 조직이고 연구 개발하는 팀입니다. 저희 마틸다 랩에서는 그 머신러닝에 대한 컨설팅하고 사용자 모델을 최적화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AI 엔지니어와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그 대용량 AI 컴퓨팅을 위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전문가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AI 워크들을 통합하는 마틸다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그 특수목적 AI를 고객사에서 갖고 있는 AI 모델을 서비스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동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도움을 드리는 그 비즈니스 파트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AI나 MLOps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왜 MLOps가 요즘 이렇게 각광받고 많이 언급되는지 그리고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의 MLOps 플랫폼인 마틸다 AI 플랫폼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 쭉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아마 제가 요즘 챗GPT 때문에 많이 이제 말씀들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LLM이 어떻게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그런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요.
사실 요즘에는 진짜 AI가 정말 실제로 산업에 적용되면서 전 분야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도표에 보시다시피 2030년까지 2150조까지 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AI를 사실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그런 인프라도 필요하고 또 그런 AI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많은 인적 자원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게 쉬워 보이지만 엄청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MLOps인데요. MLOps 이제는 많이 이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MLOps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많이 이제 알게 되셨는데요. 작년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과제들을 수행하다 보면 AI 모델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의견을 주시고 질문하시고 과제들을 수행하셨는데 올해 이제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그러면 이제까지 개발된 모델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데 많은 제 관점들이 조금씩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의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MLOps에 대한 검색 키워드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오른쪽 도표에 보시듯이 약 39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AI 모델이 이제까지 개발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왼쪽에 이제 전통적인 AI 모델이라고 이제 개발했던 것들을 보면 일단 정제된 데이터를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특수 목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왼쪽에 보시는 트래디셔널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챗GPT와 같은 것들이 요즘 말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어떤 태스크를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런 GPU 같은 가속화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초점에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AI 모델을 개발하는 쪽에 집중을 해서 주피터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코드 레벨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서 모델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실제로 코드 작업이 이런 AI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데서 극히 일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더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모든 프로세스를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러면 실제 이런 머신러닝 프로세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요. 왼쪽에 있는 그 모델 검증 이 단계가 끝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운영 단계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와 그리고 모델을 서빙을 하고 그 서빙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셋 그리고 그 GPU 컴퓨팅 그리고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이제 범위를 이제 넘어서게 됐고 또 이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하는데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이해 당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하는데도 그런 로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 저희 그 고객사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표인데요. 왼쪽에 그 제조 공정에 보시면
그 센서에 이제 많은 그런 IoT 센서의 데이터들 그리고 다른 어떤 DB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그 설비에 있는 그런 PC 같은 그런 장비에 다 모이게 되고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중화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 쪽으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는 이제 로우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로우 데이터에서 실제로 AR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그냥 로우 데이터, 원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그 한 이후에 실제로 AI에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셋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셋 형태로 지금 예시로 들은 그런 분량을 탐지하는 데이터 셋을 만들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셋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셋에 대한 버저닝을 관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듯이 이렇게 데이터셋에 대한 버전을 관리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면 실제로 이제 어떤 특수 목적, 아까 전에 살펴본 트래디셔널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그 특수 목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 역시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버전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이제 실제로 만들게 되면 그 모델을 이제 각 그 거점에 있는 그런 공장 쪽으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쪽으로 클러스터 쪽으로 배포를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 그럼 이 이제 배포된 모델을 활용해서 실제로 뭐 공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중단시키든지 이런 디텍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또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여기에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분량을 탐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게 되고, 이 분량을 탐지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분량이 감지가 되면 이쪽으로 다시 설비 쪽으로 보내서 이제 설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알람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모델들이 뭐 단순히 그냥 저희가 그냥 간단히만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요. 이런 모델들이 한 개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정, 실제로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자동차라든지 어떤 그런 제품의 모든 파트에 대한 이런 분량을 검증하는 모델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거기에 많은 구성품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의 이제 공장이 여기 예시에는 16개가 있고, 이런 16개 공장에 그런 공정이 549개가 있을 때 이런 곳에 모든 곳에 이런 모델을 배포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과정이 될 거고요. 또한 이런 모델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할 때 사람이 이제 개발자가 엔터를 쳐서 학습시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는 개발 시간 자체도 100만 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죠. 네, 여기서 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라이프 사이클 모든 데 대한 이런 도전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AI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손으로 만들어 공수를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약 80% 이상 절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장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데만 있는 건 아니라 또 글로벌 거점으로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거점에 있는 클라우드 또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배포를 할 때도 역시 이런 워크들을 사람이 처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조, 그러니까 한 개의 클라우드에 있는 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의 멀티 클러스터로 워크로드를 배포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자동화하고
해서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시키죠. LLM을 볼 때. 그리고 나서 특정한 그 태스크 하나에 대한 그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범용적인 태스크에 대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이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태스크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지금 요거는 애니메이션 클라우드 AI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많이 보신 GPT-3, GPT-2, 3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많은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모델의 사이즈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 모델이 불과 몇 년 안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이렇게 커진 모델들은 지금 현재 이제 아마 온프레미스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이제 커버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네, 그럼 이런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지금 DGX 스포파드의 아키텍처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단일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그 GPU 몇 개를 가지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런 한 그 노드에 여러 개의 GPU를 가지고 있고, 그런 GPU들을 또 여러 노드에 이제 해서 이제 그런 AI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는데, 예를 들면 GPT-3 같은 경우에도 그거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약 1000개의 GPU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한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 노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윗단에 있는 그런 초고속 네트워크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피니밴드의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여기에서 필요한 그 데이터를 빠르게 끌어올려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스토리지 부분, 그리고 이것들 또한, 그리고 스토리지, 이쪽 스토리지 있고요. 그리고 이 워크로드를 다 여러 노드에서 실행하고 할 수 있도록 그 개발 쪽에서,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럼 이런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인데요. 여기 단순하게 잡이 한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워크로드 처리하는 잡을 실행하겠지만, 이런 멀티 노드에다 실행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멀티 노드 MPI 잡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GPU가 뭐 8개 이상이 넘어가는, 그래서 16개, 32개, 64개 넘어서 800개, 1000개를 하려면 이런 GPU 클러스터에 이런 파드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잡들을 분배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그 엔지니어링 능력이 요구됩니다. 저희가 이런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하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런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또는 온프라미스의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입장에서 그러면 LLM을 활용한 그런 챗봇을 어떻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지 아키텍처인데요. 오른쪽이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그런 렉스 같은 챗봇을 통해서 이 벡터 스토어인 캔드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LLM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식의 그런 에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AWS도 이런 식의 챗봇과 이런
LLM을 연계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개발할 수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 역시 동일한 비슷한 형태의 그런 아키텍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MS 애저에도 동일한 형태의 그런 서비스와 그런 LLM 모델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온프라미스에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이런 개발하고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NHN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아키텍처를 계속과 서비스들을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전까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위에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어 왔다면 이전까지 보시면 이제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클라우드에서 사스 서비스를 통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AI의 시대가 돌입하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아까 챗GPT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바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 클라우드에 있는 그 모델을 사용해서 그런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저희 마틸다 스택과 로드맵인데요. 저희는 그 GPU 그리고 IPU 그리고 여러 가지 이기종의 그런 NPU를 제공하고 지원하고 또 웨카 같은 초고속 스토리지 그리고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인피니밴드 같은 하이 퍼포먼스 네트워킹 인프라 위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런 모든 하드웨어를 통합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왼쪽에 그 MLOps라고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은 의미의 생각하는 MLOp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발을 하는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든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자동화한다든지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학습시킨 모델을 배포하고 한 1년의 과정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재실행하고 할 수 있는 스케줄링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기능 그리고 이 서비스에다 모든 로깅과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에서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고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다 보면 이것들 이제 실제 이런 산출물들을 회사에 자산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가 필요한 에셋 터브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개발한 모델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트레인된 모델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셋, 그리고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맨 오른쪽에 있는 보시다시피 대형 모델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 분산 학습용 그 잡 스케줄러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에서 나온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실제 서비스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택까지 해서 저희가 엔드-투-엔드 그런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꼭지로 뽑았던 왜 하이브리드 MLOps인가인데요.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멀티를 키워드입니다. 왜 하이브리드 하면 저희가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이제 실제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온프라미스에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데이터가 사실은 그 리모트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온프라미스에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GPU라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에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클라우드에
저희 솔루션을 설치해서 아무 쪽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멀티는 왼쪽에 멀티 클라우드. 저희가 NH 클라우드에도 VM 인스턴스에 저희 어플리케이션 올릴 수 있고요. AWS나 구글 같은 곳에서 저희가 EKS 기반이나 GK 기반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멀티 클러스터는 저희 클러스터가 한 군데 있는 클러스터에서만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 클러스터 구조에서도 워크로드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그래프코 그리고 AMD GPU 같은 이기종의 GPU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를 좀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NHN 클라우드와 저희 플랫폼을 연계할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보니까 NHN 클라우드에 딥러닝 인스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그 워크로드를 실행할 때 저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 학습 잡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때 아마 저 딥러닝 인스턴스로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워크로드 다 자동화한다 이런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처음 3년 전, 2-3년 전쯤에 이제 고객사에서 요구 사항을 받으면서 저희가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빅데이터의 플랫폼을 구축했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중앙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객 쪽에서도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AI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플랫폼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장표에서는 데이터 레이크나 MLOps의 관점에서만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셀프 BI까지 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이는 작은 의미의 MLOps, 실제로 데이터 레이크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작은 의미의 MLOps,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들 나누고 있는 개발 환경, 주피터 노트 같은 노트북을 제공한다든지 하이퍼파이널 튜닝을 한다든지 서빙을 한다든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이 형태까지를 저희가 1단계로 구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단계로 3단계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모아진 데이터, AI를 위한 데이터셋 그리고 AI 모델들을 거버넌스하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생겨서 저희가 AI 모델 매니지먼트 그리고 AI 데이터 매니지먼트 같은 기능들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모델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데이터셋들이 이제 AI를 위한 데이터셋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럼 일반 사용자들, 그러니까 특정 AI의 개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넘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AI를 접할 수 있는가가 이제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빌트인된 모델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피드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형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 초록색으로 CM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쿠버네티스를 처음에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이제 배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클러스터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는 이게 실제 사람이 붙어서 관리하기에는 운영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이것 클러스터 복제해서 여러 군데 배포를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 쿠버네티스 CMP까지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티나 AI 플랫폼의 핵심 기능 5가지만 일단 정리했는데요. 노트북 중심에서 모든 개발자들이 여기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카드형 UI를 통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다 보면 파이프라인 코드 작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AI 개발자에게 특히나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들이어서 이것들에 대한 템플릿 기반으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이브리드 학습은 온프라미스에 있는 워크로드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에 실제로 점유하지는 않은 그런 리소스를 새로 프로비저닝하고 그쪽에 워크로드를 배포하는 그런 체계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자동 FF4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폐쇄망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데브옵스 쪽에서 이제 이쪽 AI 쪽 클러스터로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체계까지 연계하였습니다. 네, 도식화된 그림, 앞서 설명드린 게 도식화된 그림인데요. 주피터 노트북뿐만 아니라 VS 코드라든지 RStudio 그리고 빅데이터를 위한 휴라든지 제플린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노트북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런 초기에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 상에 AI 교육 강좌를 적재해서 어떤 고객에 400명 정도의 AI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그런 플랫폼으로도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노트북에 그냥 단순히 노트북만 띄는 게 아니라요. 그런 데이터 레이크와 그런 에셋 허브와 연계하는 체계를 가져서 본인이 속한 팀 또는 프로젝트에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공유 폴더들을 자동으로 마운트하고 권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자원 회수 스케줄링인데요. GPU 리소스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켜놓고 안 끄게 되면 이게 계속 점유를 하게 돼서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GPU 인스턴스나 CPU 인스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실행을 해놓고 어떤 작업을 안 하면 그런 자동으로 해소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카드형 UI에 대한 샘플 이미지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CPU나 GPU, 메모리 그리고 GPU는 어떤 걸 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드형으로 이제 선택해서 그냥 쓸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 학습 같은 경우는 만약에 AWS로 이제 배포를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AWS에 있는 이런 형태를 이 P2X라지 같은 이런 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워크로드가 이제 AWS 같은 클라우드상으로 배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스토리지 역시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하면 되고요. 또한 도커 이미지 같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게 개발자한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도커 안에 그런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것도 이런 UI 통해서 추가하고 그냥 빌드를 누르면 바로 도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템플릿 기반 파이프라인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검은색에 있는 부분이 이제 템플릿을 파이프라인을 작성하기 위한 코드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저게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보이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실제로 코드로 작성하려면 한 278줄 정도 있는 그 코드인데요. 이것들이 사실 AI 엔지니어들이 쓰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든 코드들입니다. 작성하기 힘든 코드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작성하지 않고 저희가 제공하는 템플릿, 여기 보이는 이런 템플릿을 가져다가 쓰거나 또는 이 템플릿을 수정해서 그 부분만 다시 수정하고 돌리면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에는 이제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샘플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개발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학습인데요. 이거는 아까 이제 온프라미스에 있는 워크로드를 대용량 학습잡을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보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 효과가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장표인데요. 지금 GPU에 이제 V100 GPU가 8개 정도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온프라미스에 구축하고 운영할 경우에
1년에 대략 4억 정도 든다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대용량 학습 같은 경우는 매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시에서는 한 번 학습 돌릴 때 2주 정도 걸리는 모델을 연 4회 정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클라우드에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게 된다면 비용 절감이 한 66% 정도 절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자동으로 앱 배포하는 건데 지금 오른쪽에 사실 PCB 분량을 탐지하는 모델을 활용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런 그 AI를 운영하는 AI 모델이 운영하는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데브옵스를 통하면 됩니다. 근데 데브옵스를 통해서 배포를 하면 가장 좋은데요. 사실 설비 이쪽에 이제 보안상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온프라미스에서도 그런 금융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데브옵스 쪽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 AI ML 쪽 클러스터에서 바로 앱을 배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른쪽에 보시듯이 앱을 바로 즉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팀이나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로 권한을 관리하고 리소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무제한으로 어떤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어떤 롤, 어떤 역할은 어느 정도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지정하게 되고 그 역할에 맞는 제한이 있는 그런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 마틸다 AI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실제 고객의 사례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마틸다 플랫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발해 있고 하고 있고 또 지금 계속 AI가 발전한 방향에 맞도록 저희가 계속 그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틸다 AI 플랫폼이 지금 현재 고객분들께서 하고 계신 모든 그런 분야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네, MLOps가 이제는 선택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MLOps가 이제 필수가 된 만큼 저희 마틸다 AI 플랫폼 그리고 저희 메가논 클라우드가 여러분들의 그 AI 역량을 더 높이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